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캐치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자, 전 세계에 휘몰아친 가상화폐 투자의 기회가 열린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방송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50분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정보들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해 주실 건데요.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코인 대통령 그리고 비트마루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간을 훨씬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코인캐치 오늘의 퀴즈에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에 관한 퀴즈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의 설명을 듣고 답에 대한 감이 오셨다면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899-848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딱 5분만 선정을 해서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VIP 방송 3일 체험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 코인캐치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꼭 퀴즈 답 맞추셔서 선물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분산 네트워크, P2P 송금 및 전자지갑 결제 기능의 코인은 무엇일까요? 1번 오미자청, 2번 오미세고, 3번 오버워치입니다. 자, 지금 보자마자 코인 초보자들도 왠지 답이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답 아시는 분들 1899-848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답이 좀 감이 안 오시더라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요. 전문가님들이 힌트를 드리니까 오늘도 50분 동안 함께 끝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코인 투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하디슈 들고 돌아올게요. 네,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오늘의 이슈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오늘 체크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또 깔끔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비트마르 전문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슈 분석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는 조금 흥미로운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인터넷을 조금 해보셨다 하시는 젊은 투자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막 인터넷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자,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싸이월드, 자, 도토리를 사용하면서 이제 가상화폐의 원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죠. 자, 이 싸이월드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다음 SNS에 밀리다 보니 지금 좀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ICO 또 이제 SNS 플랫폼을 통한 이제 3세대 블록체인으로 조금 더 성장하겠다라고 좀 뉴스를 밝히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요. 4월에 각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메인넷에 런칭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확실한 구체적인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싸이월드라는 한 기업, 한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를 시작한다. 이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 그동안 지금 우리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새롭게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나오면서 앞으로의 4차 산업,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없으면 조금 대기업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었죠. 자, 그만큼 이미 지금 한물 가고 이미 인기가 없어진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남들 기업보다 먼저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하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은 또 속상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올 3분기까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나왔었죠. 자, 국내 플랫폼,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한국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체인의 스타트업 기업들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안에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ICO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인재라든지 아니면 자본까지 좀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 이 제주도에서
통해서 한국의 크립토밸리를 형성시킨다라는 또 뉴스를 가지고 나왔었죠. 그만큼 제주도에서도 먼저 하루빨리 이 ICO 유치라든지 블록체인이 좀 자리 잡아서 더 이상 국내 인재들과 국내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오히려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잘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싸이월드 기억에 있으실 건데요. 이 싸이월드 내에서 사용되던 도토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부활시킨다는 계획 이슈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는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들고 오셨죠?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또 주제를 들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반갑습니다. 제1대 코인 대통령 김택상 전문가입니다. 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방송을 또 진행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슈는 바로 이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비트코인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무역 전쟁이 발발한 것은 모든 투자자분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느냐라고 하면 우리 중국은 미국과 어떠한 한계점까지 우리는 계속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끝장나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한번 이 무역 전쟁에서 한번 밀리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위안화를 이 글로벌 중심, 달러를 제치고 위안화를 올리겠다라는 좀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뒷배경, 무역전쟁의 뒷배경은 바로 미국의 연준이 좀 있습니다. 이 연준이 어떤 또 일을 하는 거냐면 지금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을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심지어 실제로 미국 경제를 초월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일본의 경제 대공황까지 가져왔던 그게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연준은요,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민간 개인의 소유입니다. 최대 주주로는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JP모건, 골드만삭스처럼 굉장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미국 연준 FRB가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중국은 자신들이 꿈꾸던 위안화의 부상을 접고서 이 미국 연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텐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금이 바로 그 자산의 피난처가 되었었어요. 중국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무역 전쟁에서 내 자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가장 크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유례 없던 전후무한 이상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굉장히 중국 내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지금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주 신이 주신 기회 시장에서 먼저 발을 들여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 미중 무역 전쟁과 또 비트코인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슈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마루 전문가님. 네, 두 번째 뉴스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각 은행들, 특히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대시하듯 생각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생각을 조금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엔 세계은행입니다. 자, 세계은행이 이더리움 기반의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세계은행 아시다시피 빈곤과 개발도상국 문제 이런 금융권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준 세계은행이고요. 자, IMF와 WTO 등과 함께 3대 은행으로도 부르는 3대 금융기구
상당히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은행에서 자, 가상화폐 기반의 블록체인을 통한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줌으로써 좀 시장에 더욱더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 파트너사로 호주의 커먼웰스 파트너 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 가상화폐를 하려면 채굴을 해야 되는데요. 이 POW 방식의 채굴업체, 채굴업체들이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에너지를 모두 다 소비한다. 상당한 에너지 낭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갔었죠. 자, 하지만 호주의 한 업체는 이제 이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채굴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에너지 사용을 막고 또 가상화폐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채권 관련해서 자, 상당히 또 쟁쟁한 대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은행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술과 보안을 검토하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상당히 거대 로펌입니다. 킹앤우드 멜러슨스 로펌이 자, 투자 자문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현재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는 방법까지 검토할 것으로 나와주고 있어서요. 이번 뉴스 상당히 호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뭐 이더리움 기반 그리고 무슨 기반 상관없습니다.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이 이 실생활에 접목되고요. 그리고 각 은행권에 편입되고 각 은행권에 이어서 각 기업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이 접목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가치적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기에는 충분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아직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 이렇게 실생활 속에 접목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힘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코인 투자에 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슈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들 또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슈가 하나가 더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슈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이건데, 자, 우선 라이트닝 네트워크, 해석말보다 번개 같은 속도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우선 각각의 거래를 각각 저장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정산 결과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쉽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면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앵커님이 비트코인 10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5개를 저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마루 전문가가 다시 이 비트코인을 앵커님에게 송금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트랜잭션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7개가 있다라는 것까지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7개의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다라는 정산 결과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서 많이 절감이 된다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 메인넷에서 용량 자체가 85%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메인넷에서만 이미 노드가 3,000 노드가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또 봤을 때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과연 지금 이 속도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다. 진리카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가져주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또 다른 쪽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사에서 백서에 따르면 추후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눈여겨본다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 최근 30일간 노드가 3,000원 노드까지 늘어나고 용량도 85%가 늘어난 것을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될 거예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슈였죠. 바로 이제 뭐 로스차일드, 뭐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제가 이 방송에서 어디까지가 상한선인지 모르고 일단은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말을 아꼈는데 숨겨진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완전 어두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안 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는 안 하고 온라인에서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겠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될 테니까 꼭 한번 들어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코인캐치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 코인캐치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캐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의 사진과 함께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는 버튼 클릭하시면요. 오늘도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가 또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우리 코인 시장. 이번에는요, 그 안에서도 우리 전문가님들의 눈에 띈 특징적인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첫 번째로 어떤 특징 코인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또 이제 특징 코인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항상 가져올 때마다 이 주제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 보안, 그 다음에 뭐 광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까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속도에 좀 맞춰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텔라 루멘 오늘 특징 코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리플의 개발자였죠. 공동 개발자였던 제드 맥칼렙. 이 나와서 만든 건데 이제 이거 한 가지 비화가 있습니다. 좀 뒷이야기가 뭐냐면 스텔라 루멘 이 제드 맥칼렙이 그 리플 공동 창업자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나와서 만든 게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송금을 중점을 둔다면 이 스텔라 루멘은 개인 간의 송금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송금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결제 시간도 평균 2초에서 5초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투자자분들에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이 스텔라 루멘이 탑 5에 들 정도로 굉장히 볼륨이 좀 높겠다. 그 5가지 중에는 바로 비트코인, 그다음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이오스까지 총 5개의 볼륨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텔라 루멘 리플보다도 좀 더 좀 위에 상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특징 코인 스텔라 루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코인 시장 속에서 특징 코인 또 살펴봤는데요. 자, 스텔라 루멘을 첫 번째 코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또 코인 하나 더 분석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코인 있을까요? 오늘 또 이제 나머지 하나 코인, 제가 또 이제 속도에 이제 또 주제를 맞췄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속도와 플러스 개인 보안까지 들어가는 코인입니다. 바로 이제 피벡스. 피벡스라는 코인인데 이 피벡스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정보를 차단시켜줍니다. 외부로부터의 내가 거래가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 총 자산이 얼마인지까지 외부로부터 이게 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그것들을 완전하게 차단시켜줘요. 어떤 이제 뭐 결계 같은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거래 내역, 그 다음에 현재 총 자산 등 효과적으로 숨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도를 좀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속도에 좀 차이점이 있느냐?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개인 프라이빗 어떤 이제 다크 코인의 좀 속성을 보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빠릅니다. 바로 1분당 60초당 하나의 코인을 생성하는데 아니 60초가 좀 빠른 겁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들 코인, 다크 코인 중에서 가장 좀 빠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 피백스 코인을 사용해서 비밀스럽고 가장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좀 형태 때문에 한간에 좀 어떻게 쓰일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우리가 뭐 이제 다크 코인은 별로 이제 좋지 않다.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다크 코인들을 쓸 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 나오면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확장성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신사업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지금 블록체인 사업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코인, 교환의 기능, 어떤 토큰으로 더 좀 큰 확장성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크코인, 피백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확장성이 있는 코인 쪽으로 좀 진화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코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백스 뽑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비트마루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도 들어보고 싶으실 텐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코인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이 이 스피드에 초점을 두고 주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저는 이 게임 관련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나왔죠. 자, 그리고 원화마켓 상장에 관련해서 자, 과연 지금까지 BTC 마켓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던 이런 코인들을 과연 어떠한 이슈로 원화마켓에 상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나온 코인은요, 이 디마켓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디마켓 어떤 코인이죠?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기반의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입니다. 자, 뭐 그동안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아이템을 교환하고요. 아이템을 통해서 또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지금 합법적으로는 좀 불법이 되고 있었어요. 거래 불법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안정성 있는 거래. 자, 이 불법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보안성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이유로 자,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자, 거래가 좀 합법화되지 않을까. 자, 이런 또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자, 이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탈중앙화가 목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통제 없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거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원화마켓에 상장된 이후에 급상승을 올렸다가 낙폭과대로 인해서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마켓 차트를 보면서 잠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마켓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상장 이후, 원화마켓 상장 이후에 상당히 큰 상승을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선 하나를 그으면 정확하게 원화마켓 최초 상장가, 네, 원화마켓 최초 상장가까지 와 있다. 자,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받고 올라가려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래소에서 7% 이상 상승하는 큰 급등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마루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 첫 번째는 디마켓이었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더 남아있죠?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게임 관련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화마켓 시장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을 좀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상승했던 이런 코인이죠. 바로 리퍼리움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리퍼리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월에 최초 발행이 된 코인입니다.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하락장에 접어든 시점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이슈를 끌지 못하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발행한 돈은 50억 개로 상당히 좀 많이 발행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막 관심을 끌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에 필요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머들에게 토큰을 보상하고요. 이 코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것 자체가 일단은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큰 환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렇게 좀 기대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낙폭과대가 좀 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리움 차트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워나마켓의 상장 이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D마켓과 동일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오늘 상승한 것까지도 똑같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해서 과대 상승을 이끈 다음에 천천히 내려갔었죠. 자, 오늘 얼마까지 내려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나마켓 최초 상장 가격 그 가격만큼 내려오면서 바닥에서 반등을 받고 천천히 올라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 거래량이 조금 아직은 터지지 않으면서 자, 투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살짝 나오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이런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시장을 달군 이슈는 물론이고요. 코인캐치 전문가들의 눈에 띈 특징 코인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분산 네트워크, P2P 송금 및 전자지갑 결제 기능의 코인은 무엇일까요? 1번 오미자청, 2번 오미세고, 3번 오버워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1899-848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좀 또 유난히 퀴즈가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나는 마음에 오늘의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 오늘 네. 힌트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힌트, 이게 힌트 드리기 더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워낙 좀 이제 굉장히 좀 쉽게 제가 오늘 좀 가져왔는데 힌트를 좀 어떻게 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코인을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코인을 지금 빠르게 검색을 해보시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불금인데도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은 계속됩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에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밤이다. 또 이제 금요일 밤인데도 이 시간에 저희 방송을 또 보시고 코인캐치 방송을 보시고 저의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그 열정 또한 제가 박수 받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 순환하는 고리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면 순환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점을 좀 공략을 해서 그런 것들도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상한선을 알 수 없는 이 뒷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유익하고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방송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이 끝나고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부터 시작하는데 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아주 좋은 토요일을 맞이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이후에 진행이 되는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코인캐치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코인캐치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요. 스크롤을 내려서 화면 중간에 보시면요.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사진과 함께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클릭하시면요.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통해서는요, VIP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또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투자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코인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코인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또 명쾌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요. 옆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질문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가상화폐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전문가님은 가상화폐 커플링이 사라졌다고 보시나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트마루 전문가님이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투자는 하지 않고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좀 공부는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커플링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인데 상당히 질문을 잘해주셨다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플링 효과가 뭔지를 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간단합니다. 이 비트코인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같이 커플 효과로 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을 커플링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커플링 효과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요, 나머지 가상화폐들 다 하락했고요. 또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이렇게 재미없는 장세가 좀 연출됐었는데요. 자, 요즘에는 뭐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루에도 30%, 40% 날아가는 코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젠 디커플링 현상, 커플링 현상이 없어지고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 커플링 효과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방금 전에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던 뭐 게임 관련 코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스피드 관련 코인, 에너지 관련 코인, 여러 가지 테마적인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디커플링이 사라졌다면, 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이런 테마에서 올라가고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승 코인들은 이런 테마와 같이 움직여주는 상승이 아니고 각 개별 코인만의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불안한 장세, 그리고 아직까지는 커플링 효과가 다 사라지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가치적으로 상승해야지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런 이상 급등과 이상 급락이 나오지 않고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가상화폐 커플링 현상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 비트마루 전문가님이 또 깔끔하게 답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트코인을 보다가 저는 처음에 토큰과 코인이 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 기사들을 읽어보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 답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초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많이 좀 없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인과 토큰 가장 큰 차이점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인넷입니다. 자, 이 코인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 메인넷이라 한다면 바로 독자적인 구동 플랫폼입니다. 구동 환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코인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토큰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은요,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환, 거래, 가치의 저장 기능을 하고 있고, 토큰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토큰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좀 기능을 해줄 수 있느냐라면 본다면, 대부분의 토큰은 ICO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모은 그 투자금으로 메인넷을 진행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토큰을 좀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잘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메인넷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토큰에서 코인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메인넷이 진행이 돼서 코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내 토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자,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합 과정. 자세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가지고 있던 모형 동전을 진짜 동전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뭐 이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토큰이 메인넷이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그 토큰은 그 투자금을 모아서 그 투자금으로 메인넷을 진행하려는 ICU가 95%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판단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의 질문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답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오늘의 퀴즈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하단으로 다시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분산 네트워크, P2P 송금 및 전자지갑 결제 기능의 코인은 무엇일까요? 1번 오미자청, 2번 오미세고, 3번 오버워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1899-848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계속해서 답변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코인 캐치로 다시 돌아올게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코인 시장. 우리에겐 그래서 또다시 기회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한 코너인데요. 우리에게 돈이 돼줄 코인을 찾는 오늘의 코인 캐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 코인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 건데 먼저 비트마루 전문가님의 코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특징 코인은요. 지난번에 제가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코인입니다. 바로 이 에드 토큰이라는 그런 코인이고요. 자,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자, 에도트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총 발행한도 10억 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의 이제 이런 플랫폼이다, 이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관련 코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자, 가상화폐 광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동안 광고를 금지했던 이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또 이제는 광고에 대한 코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광고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투표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도메인을 따올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광고 시장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지난번에 이 에드 토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런 코인이다라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코인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잡아야 되고 얼마까지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 토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 토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특징 코인에서 가지고 나왔던 디마켓과 같이 원화마켓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고요. 또 이 디마켓과 같이 접목시켜서 보시면 같은 패턴의 흐름이다라는 거를 좀 투자자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화마켓에 상장한 이후에 원화마켓 상장 이슈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바닥에서 저점을 다져주고요. 그리고 원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원을 잡아주면 바닥을 다져주고 타원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자, 오늘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정확하게 밑에 하단선이 단기 이평선 라인을 지지받고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면 이슈, 또 기술적이면 기술적 분석이면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쳐더라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는 얼마까지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매수가는 지금 현재 구간이죠. 23.80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아래로만 잡겠습니다. 23.5원에 매수하시고요. 자, 23.5원 살짝만 아래로 눌려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상당히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가져가서 지금 지지라인이죠. 22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자, 목표가는 그 전 고점까지 가져갈 겁니다. 목표가는 길게 27.7원까지는 좀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처럼 에드토콘, 이 광고 관련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원화마켓에서 상장 후에
지속적으로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던 그런 코인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이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는데, 자, 그래도 이 에드 토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에드 토큰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가 잡아야 할 코인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어떤 코인 볼까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주제 항상 이제 이 속도, 오늘은 속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에브리피디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블록체인 위에 위키피디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위키피디아를 만든 창립자가 나와서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시켜서 만든 코인입니다. 자, 위키피디아라고 한다면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포털 검색창에 내가 궁금한 것을 검색을 했을 때 명사 단위로 지금 위키피디아가 먼저 나와주면서 백과사전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 주는데,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라, 속도가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지식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검색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위키피디아보다 정보가 배는 많습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상에 있는 에브리피디아가 배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인터넷상에 찾을 수 없었던 정보들 그리고 내용들이 에브리피디아에서는 전부 다 찾을 수 있겠다라고 봐주면서 이 가격적인 전략,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브리피디아의 차트를 볼 텐데, 이 에브리피디아 차트를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자, 이 선이 뭐냐면 바로 지지라인 선입니다. 지지라인 선. 자, 에브리피디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화마켓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역시나 첫 상장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급등한 다음에 바로 과대 낙폭을 보여줍니다. 아까처럼 이제 디마켓, 리퍼리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준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 주었다가 또 밑으로 과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21.2원선, 요 선이 바로 지지라인을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이곳을 이탈해 주지 않고 다시 이쪽을 디뎌주면서, 지지라인을 디뎌주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이게 어떠한 기법이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저항선과 지지라인을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저항선과 지지라인을 보는데, 지지라인을 디뎌주고 다져준 다음에는 그 다음 저항라인 때까지 한번 뚫어주러, 돌파해주러 올라가겠다, 기술적 반등이 오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처럼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지금 현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어떠한 이슈로 움직이거나 어떠한 호재가 나와서 어떠한 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지금 이런 시장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라인을 지금 다져주는 요 구간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1원 이하에서 진행을 하세요. 21원 이하에서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25원까지 보시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그리고 이 방송이 지금 월요일 날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때는 20원까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2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25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브리피디아가 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그 가치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 인터넷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인터넷이 하나의 좀 원형이라고 본다면, 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웹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 앞에 www.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웹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이 블록체인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분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던 그 정보가 바로 위키피디아 정보입니다. 그 없었던 정보를 에브리피디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브리피디아 추천 코인으로 캐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에브리피디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역시나 가격 전략 제시가 돼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21원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고요. 목표가 25원, 손절가는 짧게 2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또 유난히 보기만 봐도 저 같은 코인 초보자들도 답을 알 것 같아서 답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좀 모르겠는데요.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 하실 말씀이 조금 더 남아 있을까요? 아, 네. 할 말이요? 지금 오늘 이 퀴즈 자체가 정말 좀 쉬워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쉽게 좀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맞추었을 때 이제 그 체험권이 나갈 텐데 그거를 꼭 한번 사용해 보셔야 많은 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접근, 이 문턱을 좀 낮춰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거든요. 자, 이것을 꼭 참여를 해보신다면 이 체험권은 약 3일인가요? 5일인가요? 3일인가요? 3일이요. 3일 정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라는 마음에 제가 쉽게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꼭 많이 참여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퀴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VIP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받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기회 역시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투자 전략 모두 드리는 코인 캐치입니다. 오늘의 코인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퀴즈에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얼른 답은 물론 당첨자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 오늘의 퀴즈 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답은 1번 오미자청이 아니고요. 2번 오미세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오미세고 제가 출연하면서부터 한 하루 빼놓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퀴즈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세고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2번 오미세고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VIP 방송 3일 체험권 가져가실 우리 시청자분들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5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당첨자 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코인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주제는 순환매가 도는 코인들을 공개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뒷이야기,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떤 코인이 올라가고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코인을 매수해서 급등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물려있는 코인이 언제 회복이 될 수 있고 언제 갈 수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수익으로 혹은 본전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라. 방송이 끝나고 꼭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따라오시죠.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코인캐치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저희 코인캐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코인 대통령 전문가의 사진과 함께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요. 오늘의 방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코인캐치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코인 대통령 그리고 비트마루 전문가님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밤 11시에 돈 되는 코인을 캐치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